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일어나지 못해.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몇 명의 사람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서연은 그제야 자신의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자의 팔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경악과 함께 남자를 밀쳐내고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겨우 몸을 일으켜 앉았고 그제야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다. 방 안에는 권태현이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돌처럼 차가웠고 눈동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심연과 같았다. 그의 옆에는 한지혜가 있었다. 그녀는 분노와 경멸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몇 명의 경호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서연을 마치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결혼 첫날 밤부터 이런 짓을 벌이다니, 권가의 명예를 이렇게 더럽히다니. 당장 이 남자를 끌어내. 한지혜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상황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불리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나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그때 권태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숙해. 이 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한지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태연의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서연을 향해 날선 목소리로 말했다. 권대위님, 이 여자는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당장 그녀를 내쫓아야 합니다. 권태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을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그녀에 대한 경멸과 실망을 읽었다. 그녀는 그를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음모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입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그녀의 몸은 여전히 힘이 없었다. 바로 그때 문이 다시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권민준이었다. 그는 이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 차분한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는 침대 위에 앉아있는 서연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형님, 무슨 일입니까? 결혼식 첫날부터 이렇게 소란을 피우다니 보기 좋지 않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태연의 목소리만큼이나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묘한 여유가 섞여 있었다. 그는 한지혜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누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진정하시죠. 권가의 명예는 이미 실추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소란을 피우면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겁니다. 민준의 말에 한지혜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민준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분노를 사귀고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나는 이 꼴을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경멸의 눈빛을 던지고 방을 나갔다. 한지혜가 나가자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민준은 경호원들에게 손짓했다. 경호원들은 서연의 옆에 누워있던 남자를 끌고 방을 나갔다. 서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민준은 그녀의 옆에 다가와 앉았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마셔요. 몸이 좀 나아질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서연은 그의 손에서 차를 받아 마셨다. 차의 따뜻함이 그녀의 몸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했지만 그를 온전히 믿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을 읽었다. 그의 눈은 동정심이 아닌 계산적인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명예, 그녀의 자존심, 그리고 그녀의 미래까지.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저를 도와주나요? 당신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는 건가요? 민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모두를 돕는 것입니다. 형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권가에서 당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복수를 원하죠. 서연은 놀라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떻게 그녀의 마음을 읽었을까? 그녀의 눈빛에는 복수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복수라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당신의 가족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형님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의 말은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을 토해냈다. 그녀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가족이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지, 왜 그녀가 이 결혼을 해야만 했는지. 서연은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도움을 받아 복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온전히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복수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맹입니다. 당신은 권가에서 당신의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는 전사가 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권가에서 살아남고 자신의 가족의 복수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복수심의 눈물이었다. 결혼식 다음 날 권가의 저택은 어젯밤의 소란이 거짓말인 것처럼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향하는 서연의 뒤로 하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들은 그녀를 죄인처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 경멸, 그리고 알 수 없는 혐오감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걸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과 분노로 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이 순간 권가의 모든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서연은 차가운 공기를 느꼈다. 식탁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다. 잠시 후 권태연의 어머니인 서영주 여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우아한 한복 차림에 냉정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서연을 마치 투명 인간처럼 대하는 듯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서연은 어색하게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밥알 하나하나가 모래알처럼 씹히는 것을 느꼈다. 서영주 여사는 그녀를 향해 말했다. 권가의 며느리는 자신의 행동을 책임져야 한다. 네가 어젯밤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모르는 척하겠다. 하지만 2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식사를 마쳤다. 식사 후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방은 넓고 화려했지만 그녀에게는 차가운 감옥과도 같았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그 정원만큼이나 황폐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어젯밤의 일을 다시 떠올렸다. 권민준이 자신에게 했던 말, 당신의 가족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형님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의 말이 진실이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과 함께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그녀는 권계에 복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가 복수심에 불타고 있을 때 문이 조용히 열리고 권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그녀의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어제 밤처럼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어젯밤 일은 잘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형님은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권가에서 당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저를 도와주겠다는 건가요? 당신은 왜 저를 도와주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복수를 제안했지만 그녀는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이용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녀를 돕고 싶은 것일까? 민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모두를 돕는 것입니다. 형님은 당신의 가족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권가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당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복수심에 불타는 전사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저를 믿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의 말은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하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당신은 제게 무엇을 원하는 건가요? 서연이 다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실을 듣고 싶었다. 민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형님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습니다. 그의 권력, 그의 명예,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복수를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저를 믿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계산적이었다. 그는 그녀를 마치 하나의 도구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를 온전히 믿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복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좋습니다.
우리는 동맹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배신하면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서로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의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은 심연과 같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권민준이라는 남자의 손에 노란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복수심에 불타는 전사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복수를 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달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복수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복수심을 느꼈다. 그녀는 권가에서 살아남고 자신의 가족의 복수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권가의 저택은 겉으로는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매일 아침 식사는 각자의 위치와 권력을 확인하는 엄숙한 의식과도 같았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이들의 미묘한 역학관계를 관찰했다. 가장 상석에는 한지혜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는 권위와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채나경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한지혜에게 아첨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지혜를 향한 질투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한지혜의 기분을 살피고 그녀의 비위를 맞추려 애썼다. 그들의 대화는 겉으로는 평화로웠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가장 말석에는 김수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고 그녀의 배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으며 식사를 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임신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가장 취약한 표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이들의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는 이미 한지혜에게는 눈의 가시와도 같았다. 식사 후 한지혜는 서연에게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서연 씨, 권가의 며느리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당신 마음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외부인입니다. 당신은 권가의 법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경고와도 같았다. 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한지혜의 말을 경청했다. 한지혜는 서연의 태도에 만족한 듯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지고 자리를 떠났다. 한지혜가 떠난 후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방 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었다. 그녀는 자신을 단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들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복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생각은 틀렸다. 권계에서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들의 싸움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서연은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김수진을 만났다. 수진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서연을 보자마자 놀라서 눈물을 닦았다. 서연은 수진에게 다가가 물었다. 무슨 일 있나요? 괜찮으세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즘 들어 너무 힘들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은 그녀에게서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 서연은 그녀의 옆에 앉았다. 말씀하세요. 저는 당신의 편입니다. 그녀의 말에 수진은 놀라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서연에게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서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한지혜 언니가 자꾸 저를 괴롭혀요. 저를 만삭의 몸으로 온갖 심부름을 시키고 저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이려 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연은 수진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한지의 잔인함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녀는 수진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수진을 도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다. 한지혜는 수진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김수진 씨, 요즘 들어 당신의 태도가 불손하군요. 제가 당신을 잘 가르쳐야 할 것 같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수진은 불안한 듯 몸을 떨었다. 그녀는 한지혜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한지혜는 수진에게 차를 건넸다. 이 차는 제가 직접 달인 것입니다. 마셔보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위험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차를 마시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녀는 한지혜의 눈빛에서 독을 보았다. 왜 마시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달인 차인데 맛이 없습니까? 한지혜가 차갑게 말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차를 마시려 했다. 서연은 이 상황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갔다. 잠시만요.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서연의 말에 모두가 놀랐다. 한지혜는 서연을 비웃었다. 이서연 씨, 당신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당신은 이 차가 독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진의 손에서 차를 받아 마셨다. 차는 뜨거웠지만 그녀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녀는 차를 마신 후 한지혜를 바라보았다. 차 맛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한지혜는 서연의 태도에 당황했다. 그녀는 서연에게서 예상치 못한 저항을 느꼈다. 그녀는 서연을 비웃었다. 이서연 씨, 당신은 정말 용감하군요. 하지만 그 용기가 당신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옳았는지 아니면 어리석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수진을 돕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 그녀는 이제 한지혜의 표적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들의 싸움에 휘말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자신의 가족의 복수를 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복수심을 느꼈다. 그녀는 권가에서 살아남고 자신의 가족의 복수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차 한 잔을 둘러싼 싸움이 있은 후 권가의 저택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은 폭풍 전야와 같았다. 한지혜는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고 서연은 그 사실을 직감했다. 그녀는 김수진을 만나 경고하고 싶었지만 하인들의 감시와 한지혜의 견제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없었다. 서연은 자신의 방 안에서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며
한지혜가 어떤 방식으로 수진을 해칠지 추측했다. 그녀는 한지혜가 독이 든 차를 한 번 더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교활하고 은밀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었다. 며칠 후 서연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한지혜는 수진을 위한 보양식을 준비했다. 그녀는 모든 사람 앞에서 수진에게 보양식을 먹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서연은 보양식에 독이 들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러나 그녀는 나서서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만약 자신이 한지혜의 음모를 폭로하려 한다면 한지혜는 자신의 가족을 이용해 그녀를 협박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비명소리와 함께 혼란에 빠졌다. 수진이 쓰러졌다는 소식이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방 밖으로 뛰어나갔다. 복되는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을 지나쳐 수진의 방으로 달려갔다. 수진의 방 앞에는 이미 한지혜가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걱정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서연은 그녀의 눈빛에서 승리의 빛을 읽었다. 한지혜는 서연을 보자마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서연 씨, 무슨 일로 여기에 온 겁니까? 당신은 이 모든 일의 원인입니다. 당신의 어리석은 용기가 김수진 씨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한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비난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한지혜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문 안에서 들려오는 수진의 비명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비명소리는 서연의 심장을 찢는 듯했다. 수진의 방에서 의사가 나왔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합니다. 아이를 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자신의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수진의 절규는 서연의 귀를 맴돌았다. 서연은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한지혜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며칠 후 수진은 깨어났다. 그녀는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공허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시체와도 같았다. 서연은 수진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수진을 찾아가 그녀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수진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수진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연의 위로는 수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수진은 서연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서연에게서 한지혜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서연을 원망했다. 당신이 저를 구하려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한지혜와 똑같아요. 당신은 저를 이용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다. 서연은 수진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수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수진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수진은 그녀를 거부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권민준이라는 남자의 손에 노란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복수심에 불타는 전사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복수를 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달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복수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복수심을 느꼈다. 그녀는 권가에서 살아남고 자신의 가족의 복수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수진의 비극 이후 권가저택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얇은 얼음판과도 같았다. 저택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하인들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여파로 한지혜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녀의 침묵이 다음 음모를 위한 준비라는 것을 직감했다. 서연은 매 순간 긴장하며 자신의 주변을 살폈다. 그녀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고 낯선 그림자도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이제 이 저택의 모든 것이 그녀를 해치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부터 울려 퍼졌다. 빗줄기는 창문을 거세게 때렸고 바람은 나뭇가지들을 흔들었다. 서연은 자신의 방 창가에 앉아 폭풍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도 바깥의 날씨만큼이나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김수진의 비명소리와 절규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했고 한지혜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창밖을 바라보던 서연은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왠지 모를 섬뜩한 기운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방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그때였다. 그녀의 발밑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검은 뱀이었다. 뱀은 혀를 날름거리며 그녀를 향해 기어오고 있었다.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공포에 질려 뱀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뱀은 점점 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뱀의 눈은 차가웠고 그 속에는 살기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죽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몸을 떨며 뒷걸음질 쳤다. 그때 뱀이 그녀를 향해 몸을 날렸다.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녀를 뒤에서 잡아당겼다. 그녀의 몸은 바닥으로 넘어졌고 뱀은 그녀의 머리 위로 휙 지나갔다. 서연은 눈을 떴다. 그녀의 눈앞에는 권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뱀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뱀은 두 동강이 나바닥에 떨어졌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다. 괜찮으십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민주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그는 뱀의 시체를 바라보았다. 독사입니다. 이런 독사가 권계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해치려 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음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건가요? 한지혜인가요? 서연이 물었다. 그녀는 한지혜의 잔인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
민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한지혜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더 교활하고 은밀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채나경의 짓입니다. 민준의 말에 서연은 놀랐다. 채나경은 한지혜에게 아첨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지혜를 향한 질투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한지혜에게 복종하는 듯했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야심을 숨기고 있었다. 서연은 나경이 자신의 임신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는 그녀의 임신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채나경이 왜 저를 해치려 하는 거죠? 서연이 물었다. 그녀는 나경과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형님의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형님의 신뢰를 얻었고 형님은 당신을 보호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채나경에게 위협이 됩니다. 그녀는 당신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권가에서 얼마나 위험한 존재가 되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지혜의 표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채나경의 표적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들의 싸움에 휘말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자신의 가족의 복수를 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복수심을 느꼈다. 그녀는 권가에서 살아남고 자신의 가족의 복수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권민준이라는 남자의 손에 놀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복수심에 불타는 전사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복수를 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달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복수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복수심을 느꼈다. 그녀는 권가에서 살아남고 자신의 가족의 복수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권가의 저택은 뱀 사건 이후로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채나경은 자신이 무고한 피해자인 척했지만 한지혜는 그녀를 의심했고 다른 하인들과 가족들도 그녀를 수상하게 여겼다. 서연은 이들의 침묵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고 서연은 자신이 이들의 싸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저택 전체에 태연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귀환은 단순한 가족의 재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들의 모든 관계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와도 같았다. 태연의 귀환은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그의 권위와 위엄을 실감하게 했다. 그가 저택 문을 들어서는 순간 모든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고 가족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태연은 위압적인 존재감으로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의 표정은 돌처럼 차가웠고 그의 눈빛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시면과 같았다. 그는 한지혜, 채나경 그리고 서연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짧았지만 그 시선이 머문 자리에는 서늘한 냉기가 남았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다. 최근 권가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독사에 물릴 뻔했다고 들었고 제 조카가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권가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릴 것입니다.
그의 말은 경고와도 같았다. 모두가 긴장했다. 그들은 태연이 이 모든 일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태연은 자신의 경호원들에게 손짓했다. 경호원들은 채나경의 방에서 찾아낸 증거들을 가져왔다. 독사가 들어있던 상자 독사의 먹이, 그리고 채나경의 방에서 나온 독사의 털까지. 모든 증거는 채나경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채나경은 당황한 표정으로 태연을 바라보았다. 태연님, 이것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태연은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채나경 당신은 권가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탐욕을 위해 죄 없는 사람들을 해치려 했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권가의 모든 권한을 박탈당할 것이며 앞으로 당신은 이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채나경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그녀는 태연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태연은 그녀를 외면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태연은 한지혜를 바라보았다. 한지혜 씨, 당신은 권가의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권가의 명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모든 권한을 박탈당할 것이며 저는 당신에게 더 이상 권가의 일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명합니다. 그의 말에 한지혜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태연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태연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 당신은 권가의 며느리입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앞으로 당신은 누구에게도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의 손은 그녀를 굳게 잡고 있었다. 서연은 태연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권민준이라는 남자의 손에 놀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복수심에 불타는 전사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복수를 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달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복수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복수심을 느꼈다. 그녀는 권가에서 살아남고 자신의 가족의 복수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권태연이 돌아온 후 권가의 저택에는 한동안 평온이 찾아온 듯했다. 그의 위험 아래 한지혜와 채나경은 더 이상 노골적인 음모를 꾸미지 못했다. 서연은 겉으로는 안전해 보였다. 그녀의 곁에는 늘 그녀를 보조하는 하인 강은지가 있었다. 은지는 착하고 순종적이었으며 서연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랐다. 그녀는 서연에게 충성심을 보였고 서연은 그녀를 믿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은지는 그녀의 말을 경청하며 그녀를 위로했다. 서연은 은지에게서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은지를 자신의 유일한 친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서연의 이러한 믿음은 곧 깨지게 될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은지에게 차를 부탁했다. 은지는 차를 가져온 후 서연에게 물었다. 아씨, 요즘 권민준 도련님과 자주 만나시나요? 두 분이 함께 있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순진했지만 서연은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호기심을 읽었다. 서연은 그녀의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은지야, 민준 도련님은 나의 동맹이야. 우리는 서로를 돕고 있어. 너도 알다시피 나는 권가에서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 서연의 말에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씨.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씨는 정말 용감하세요. 제가 아씨를 지켜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다. 그러나 서연은 그녀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을 읽었다. 며칠 후 서연은 우연히 은지가 다른 하인과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은지가 민준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서연 씨는 권민준 도련님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들은 권가를 장악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비난과 경멸이 가득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은지는 그녀의 유일한 친구였다.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배신할 수 있을까? 서연은 은지를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녀가 틀렸다고 속삭였다. 서연은 은지를 시험해보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은지에게 민준과 은밀한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은지가 그 사실을 한지혜에게 전달하는지 지켜보았다. 예상대로 은지는 서연의 말을 한지혜에게 전달했다. 서연은 은지의 배신에 분노했다. 그녀는 은지를 믿었던 자신을 원망했다. 그녀는 이제 이 저택에서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혼자서 싸워야 했다. 그날 밤 서연은 은지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다. 은지는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은지의 방을 조심스럽게 뒤졌다. 그녀는 은지의 방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수첩에는 그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의 일상, 그녀의 관계, 그리고 그녀의 대화까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는 권가의 7번째 부인이 될 것이다. 나는 이서연을 이용해 권민준을 제거하고 태연님에게 나의 충성심을 증명할 것이다. 서연은 그 수첩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은지는 그녀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수첩을 다시 읽었다. 그녀는 은지의 배신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야심에 경악했다. 은지는 그녀의 하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의 적이었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은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녀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은지를 불렀다. 은지야, 네가 나를 배신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너는 나를 이용해 권가의 7번째 부인이 되고 싶어 했지. 너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어 했지.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은지는 서연의 말에 당황했다. 그녀는 자신의 음모가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서연에게 용서를 빌었다. 아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씨를 배신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권가에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아씨를 존경해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은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서연은 그녀의 눈물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은지의 눈물에서 거짓을 보았다. 은지야,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너는 나를 배신했고 나의 삶을 위협했어. 너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 너는 나를 배신했어.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너는 권가를 떠나야 해.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은지는 서연의 말에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서연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서연은 그녀를 외면했다.
은지는 결국 권가를 떠나야 했다. 서연은 은지가 떠난 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잃었고 자신의 유일한 친구에게 배신당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혼자서 싸워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복수를 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달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복수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복수심을 느꼈다. 그녀는 권가에서 살아남고 자신의 가족의 복수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은지의 배신 이후 서연의 마음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권가에서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권민준과의 동맹도 겉으로만 충성스러웠던 하인도 모두 각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이 깨달음은 그녀를 절망에 빠뜨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종류의 단단함을 부여했다. 더 이상 숨거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직접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복잡한 음모와 배신이 난무하는 게임을 끝내고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 남자 권태현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날 밤 서연은 태현의 서재 앞에서 기다렸다. 그의 서재는 늘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고 그녀는 그 문을 열기가 망설여졌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태연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서류만 응시했다. 서연은 그의 차가운 침묵 속에서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태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태연은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속에는 그녀를 향한 미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말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다. 서연은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의 모든 분노와 슬픔을 담아 말했다. 저의 가족은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서연은 그의 반응에 더욱 분노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소리쳤다. 왜 침묵하십니까? 당신은 제 가족을 죽였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건가요? 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의 가족을 죽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변명이나 거짓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태연은 서연을 자신의 서재 창가로 데려갔다. 창밖으로는 어둠 속에 잠긴 권가의 정원이 보였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가족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살린 것입니다. 그의 말은 서연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당신은 제 가족을 죽였는데 어떻게 저를 살렸다는 건가요? 태연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의 가족은 오랫동안 권가와 연관된 비밀 조직과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들은 그 조직의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그 정보를 이용해 권가를 협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은 그들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제거하기 전에 그 조직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조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가족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죽이는 대신 그들의 죽음을 조작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죽음을 교통사고로 위장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당신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조직의 다음 목표였습니다. 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속이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전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절망에 빠진 희생자였다. 서연은 태연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분노와 배신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원망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태연의 손에 놀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복수심에 불타는 전사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복수를 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달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복수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복수심을 느꼈다. 그녀는 권가에서 살아남고 자신의 가족의 복수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권태연과의 대화 후 서연의 마음은 깊은 혼란에 빠졌다.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녀의 마음은 이제 공허해졌다. 그녀는 가족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더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증오심은 갈 곳을 잃었고 그녀의 복수심은 무너졌다. 그녀는 태연이 그녀의 가족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녀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세계는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화를 원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더 이상 권계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떠나기 전에 한 사람을 더 만나야 했다. 권민준이었다. 그녀는 그를 만나야만 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슬픔과 복수심을 이용해 권가를 차지하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돌려받아야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했다. 서연은 민준을 그의 서재에서 만났다. 그는 그녀가 올 것을 예상한 듯 차분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그녀의 변화를 읽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더 이상 복수심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당신은 더 이상 복수를 원하지 않는 것 같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그녀의 변화를 경계했다. 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저를 속였습니다. 당신은 저의 슬픔과 복수심을 이용해 당신의 형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이용했습니다. 당신은 저의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적이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서연의 말에 당황했다. 그는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그저 그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이서연, 당신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도운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형님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함께 복수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형님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권가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다시 복수심을 불러일으키려 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그러나 서연은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다. 당신은 저에게 복수심을 심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이용했습니다. 당신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저를 배신하도록 했습니다. 당신은 저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저의 삶을 되찾아야 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의 말에 노란하지 않았다. 민주는 서연의 말에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그는 그녀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하려 했다. 그는 그녀에게 더 많은 비밀을 폭로하려 했다. 그는 그녀에게 더 많은 거짓말을 하려 했다. 그러나 서연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방을 나갔다.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짐을 꾸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권가에서 보낸 시간, 그녀의 복수심, 그녀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기로 했다. 그녀는 침대 위에 놓인 옥반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반지를 잡았다. 그 반지는 그녀의 결혼을 상징했다. 그녀는 그 반지를 침대 위에 놓고 방을 나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권태현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권민준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그녀는 권가의 문을 나섰다. 그녀의 뒤로는 어둠 속에 잠긴 권가의 저택이 보였다.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전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평화를 원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자유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권계에 머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권민준의 손에 놀아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권태현의 그림자 속에 숨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서연은 권가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도시의 한적한 골목에 작은 꽃가게를 열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화려한 연회장이나 차가운 대리석 복도로 채워지지 않았다. 아침이면 창가에 놓인 화분들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손님을 맞으며 조용히 꽃을 다듬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복수심에 떨리지 않았고 그녀의 눈빛은 증오 대신 평온함으로 빛났다. 권가에서 보낸 시간은 마치 끔찍한 꿈처럼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매일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다. 어느 날 오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다. 그때 한 남자가 우산을 접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엿보였다. 서연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권태현이었다. 그는 군복 대신 평범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굳건했던 어깨는 조금은 힘없이 처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발견하고 잠시 멈춰 섰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 그리움, 그리고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렸다. 태연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서연이 다듬고 있던 하얀 백합을 바라보았다. 그의 침묵은 그가 지나온 모든 길을 말해주는 듯했다. 서연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떻게 여기에 계신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끝없는 싸움과 그림자 속의 삶에 지쳤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권가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당신처럼요.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적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권위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한 남자일 뿐이었다.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동시에 당신을 구하려 했습니다. 내 방식은 잔인했고 어리석었지. 하지만 나는 당신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태연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삶을 되찾아주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증오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모든 감정이 해방되는 순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녀의 가족이 그에게 살해당했지만 그녀의 가족을 죽인 것이 그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돌려받아야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태연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서연아,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되찾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돌려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그날 저녁 서연은 태연과 함께 꽃가게의 문을 닫았다. 그들은 나란히 걸어 나갔다. 비는 멎고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올랐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묶여있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권가의 그림자 속에 숨을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권민준의 손에 놀아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권태현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이서연과 권태현이었다. 그들은 이제 자유로웠다. 이서연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과 함께 눈을 떴다. 온몸의 감각이 둔해져 있었고 머릿속은 안개 낀 것처럼 희미했다. 낯선 향기가 코를 찔렀고 그녀는 자신이 침대 위에 누워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몸이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일어나려 애썼다. 팔을 겨우 들어 올리자 손목에 걸려있던 무거운 옥반지의 차가운 촉감이 그녀의 혼미한 정신을 조금이나마 일깨웠다. 그 반지는 가문의 오래된 유산이자
오늘 그녀가 권태현이라는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는 유일한 증표였다. 바로 그때였다.